고민이 많이 되는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은 또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은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났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지수가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꽤나 있었어요. 이거 그냥 관망하는 게 답일까요? 참 어렵네요. 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오늘 또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3일 이후 일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5조 3천억 원. 사실 제가 조회를 잘못했나 순간 봤거든요. 거래 대금이 너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제한된 수급 속에서 움직이는 폭이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분위기 오늘도 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이 약보합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조용하다 못해 너무 움직임이 좀 다소 좀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고 무언가를 또 팔아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군만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날 뿐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좀 추석 연휴 때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여기가 뭐 특히나 너무 강해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있는 쪽에 보면 제약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100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사실 워낙에 모멘텀이 많아요. 오늘 뭐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도 있었고 학회에 대한 일정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겠죠. 일단은 이번에 이제 하락장, 급락장 속에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었던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였고요. 오늘 역시도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는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장중에 다시 또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은 조금은 상반된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알테오젠 일단은 30만 원대 잘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또 유한양행도 좀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중심으로 일단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양시장에서 개인들만이 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테마도 많잖아요. CDMO도 있고 비만도 있고 폐암학회, 뭐 신약 개발 너무 다양하거든요. 어디 공략해 볼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전반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10월에 들어온다고 하죠?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사실은 좀 테마 성격으로 급등을 한 부분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 같이 흐름을 따라가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살짝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후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학회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사실 관련 종목들은 먼저 선행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로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오늘은 또 루닛이 또 급등을 보이면서 루닛도 폐암학회 쪽에서의 어떤 또
데이터에 대한 발표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오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루닛은 빅파마의 로슈 진단 쪽에서의 폐암 관련된 폐암 AI 관련된 병리 AI 계약을 맺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루닛의 상승도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지금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이요. 세계 폐암학회 관련한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는 또 SMO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꾸준히 볼만한 것 같은데 오늘의 관심주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있고요. 유한양행입니다. 네. 유한양행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최근에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너무 빠르게 시장 대비해서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죠. FDA 통과하고 나서. 맞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일주일 상간의 목표가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초반부터 해가지고 목표가인 13만 4천, 가장 목표가 중에 높았던 게 13만 4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 TP를 지금 빠르게 돌파를 한 후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유한양행은 말씀하신 대로 렉나자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여전히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폐암학회를 통해서 렉나자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가 좀 있습니다. 8건의 초록이 좀 공개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나온 그러니까 그 초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렉나자가 그 기존의 이제 경쟁사인 타그리소 대비해서 어느 네. 정도 더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평균 생존 기간이 대략 한 2개월 정도, 2.4개월 정도 앞선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부분은 고위험군에서는 더 탁월한 효과를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소세 포함 시장 자체가 이제 40조 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타그리소에 대한 점유율을 렉나자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부분, 그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폐암학회뿐 아니고 지속적으로 렉나자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건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을 좀 받았긴 했지만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진출은 한 내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국가 확대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 일부분이 좀 반영이 됐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2027년까지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 로얄티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을 지속 수령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개선세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사실 뭐 렉나자 외에도 추가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꾸준히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한 13만 원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조급해하셨었거든요. 네. 따라 사야 되나?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계속 기다리셔라. 11만 원대까지 우린 기다려보자. 기회는 다시 온다. 일단 지금 12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드릴 것은 유한양행에 대한 그 다음 재평가 국면입니다. 지금 기존의 목표가라기보다 증권가들의 네. TP를 보게 되면은 한 13만 원대가 평균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렉나자로 인해서 주가가 치솟았었는데 아직도 그쪽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조정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분할 매수하기에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S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어제 6%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보여줬다가
장중에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네. 한번 담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직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네. 있고요. 화장품 섹터 어제 일제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실리콘투를 비롯해서 화장품 섹터들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제한 논란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좀 꺾여왔나라는 어떤 우려감 등이 좀 네. 있었죠. 좀 상대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화장품 섹터가 30% 이상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잘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률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역시도 지금 한 달여간 좀 횡보 구간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가격대는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이어질수록 조금은 또 성수기에 좀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지금 어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줬지만 추세적인 어떤 전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코스맥스 역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보니까 또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소폭 오르고 있는 구간 여전히 여기서 시세 연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